60대 이후 왜 갑자기 몸이 무너질까? 멀쩡했는데 왜 갑자기? 작년 봄이었습니다. 20년 넘게 알고 지낸 김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이번에 병원 다녀왔는데 무릎도 그렇고 혈압약도 추가됐고 당 수치도 올라갔대요. 김 선생님은 올해 65세입니다. 63세까지만 해도 주말마다 등산 다니시던 분이에요. 골프도 하시고 매일 아침 동네 한 바퀴 도는 게 일상이었죠. 그런데 그때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엔 무릎이었어요. 운동을 좀 많이 했나 보다 싶어서 일주일 쉬었는데 다시 걸으면 또 아프더래요. 그 다음엔 허리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뻐근한 게 예전 같지 않다고요. 그러다 혈압이 올라가고 병원 가니까 당뇨 전 단계래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고. 약 드시면서 관리하시라고. 전화를 끊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김 선생님만이 아니었어요. 주변에 60대 초중반 되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60세 전후까지는 멀쩡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하세요. 무릎, 허리, 혈압, 당, 피로, 소화. 하나씩 따로 오는 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터집니다. 그럼 병원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나이 때문입니다. 원래 이 나이대엔 다들 그래요. 약 드시면서 관리하세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 몸이 약해지는 건 맞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궁금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70대에도 건강하게 잘 지내는데 어떤 사람은 60대 초반부터 급격하게 무너질까요? 정말 나이 탓만으로 설명이 될까요? 지난 몇 년간 저는 이런 변화를 겪은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씩 깨달은 게 있어요. 60대 이후의 문제는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쌓여왔던 신호들이 어느 임계점을 넘어서면서 한꺼번에 터져나온 거였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신호를 못 알아챘거나 알아도 무시했습니다. 아직은 괜찮지. 조금만 쉬면 나아질 거야. 나이 먹으면 원래 이런 거 아냐? 그렇게 몇 년을 보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몸이 말을 듣지 않게 됩니다. 오늘은 병원에서 잘 말해주지 않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의학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라 실제로 이 시기를 지나온 분들이 뒤돌아보며 그때 이걸 알았더라면 하고 후회하는 그런 이야기요. 만약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이 50대 후반에서 60대라면 혹은 부모님이 이 나이대라면 꼭 끝까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병원에서는 잘 말해주지 않는 진짜 원인들. 매일 1만 보를 걸었는데 왜 무릎이 더 아플까요? 박 씨는 올해 71세입니다. 5년 전 퇴직하고 나서 건강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TV에서 하루 1만 보 걸으면 좋다고 하니까 매일 아침 저녁으로 동네를 걸었습니다. 비 오나 눈 오나 꾸준히 걸었어요. 만보기 앱에 기록이 쌓이는 게 뿌듯했답니다. 그런데 1년쯤 지나니까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운동 효과가 나타나는 건가? 싶었대요. 근육통처럼 느껴졌으니까요. 그래서 계속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무릎이 점점 더 아프더래요. 종아리도 당기고 발목도 불편하고. 병원에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랍니다. 무릎 연골이 많이 닳았네요. 나이 드시면서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너무 무리하게 걷지 마시고 필요하면 주사 맞으러 오세요. 박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건강을 위해 매일 열심히 걸었는데 오히려 무릎이 망가진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문제는 걷기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박 씨는 걷기만 하셨어요. 근력 운동은 따로 안 하셨고 스트레칭도 거의 안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리 근육은 점점 빠지는데 관절에만 부담이 계속 쌓인 거예요. 젊었을 땐 괜찮았어요. 회복력이 빨랐으니까요. 하루 1만 보를 걸어도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졌습니다. 하지만 60대 후반이 되면서 회복 속도가 느려졌어요. 오늘 쌓인 피로가 내일까지 남아있고 그게 또 모레까지 이어지고 몇 달, 몇 년이 쌓이면서 어느 순간 무너진 겁니다. 박 씨처럼 열심히 운동했는데 오히려 몸이 안 좋아진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왜 그럴까요? 노년기의 몸은 열심히보다 회복 가능하게 움직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젊을 땐 조금 무리해도 금방 회복됐어요. 그런데 60대 넘어가면 회복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 사실을 모르고
예전처럼 열심히만 하면 몸이 점점 망가져요. 약은 늘어나는데 왜 컨디션은 계속 떨어질까요? 이 선생님은 올해 63세 여성분입니다. 몇 년 전부터 혈압약을 드시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엔 콜레스테롤 약이 추가됐고 작년엔 위장약까지 처방받으셨습니다. 약을 먹으면 수치는 좋아진다고 해요. 혈압도 안정되고 콜레스테롤도 내려가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몸 컨디션은 계속 떨어진다고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낮에도 계속 피곤해요. 저녁이면 아무것도 하기 싫고. 병원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답니다. 검사 수치는 다 정상이에요.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이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약 자체보다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약을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생활 패턴이 무너진 겁니다. 어차피 약으로 관리되니까 조금 덜 움직여도 되겠지. 저녁 늦게 먹어도 약 먹으니까 괜찮겠지. 요즘 잠이 안 와서 새벽에 TV 보는데 약 먹으면 되겠지. 그렇게 몇 년이 지나니까 약은 계속 늘어나는데 컨디션은 점점 떨어진 거예요. 약은 수치를 조절해줍니다. 하지만 생활 리듬까지 바로잡아주진 못해요. 잠을 제대로 못 자면 피곤합니다. 햇빛을 안 쬐면 기분이 가라앉아요. 움직임이 줄어들면 근육이 빠지고 소화도 안 되고 순환도 나빠집니다. 약이 문제가 아니라 약에만 의존하게 된 게 문제였던 거죠. 이 선생님은 나중에 생활 패턴을 하나씩 바꾸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고정하고 낮에 짧게라도 산책하고 저녁은 일찍 먹고 밤엔 스마트폰 보는 시간을 줄였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약은 그대로인데 컨디션이 좋아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한결 수월해지고 낮에 피곤함도 덜하고 소화도 잘 되더랍니다. 약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필요한 약은 꼭 드셔야죠. 다만 약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생활이 무너지면 약을 아무리 먹어도 컨디션은 안 좋아집니다. 아직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큰 병이 왔어요. 최 씨는 올해 67세입니다. 몇 년 전부터 가끔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들었대요. 그런데 참을만 했어요. 쉬면 괜찮아지니까 별로 신경 안 썼습니다. 무릎도 가끔 시큰했지만 이 정도야 뭐 하고 넘어갔어요. 소화도 예전 같지 않았지만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다 작년 가을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병원에 실려가서 검사를 받으니 심장 혈관이 막혀 있었답니다. 응급시술을 받고 입원했어요. 퇴원하고 나서 최 씨가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신호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넘어갔죠.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의사 선생님도 그러셨답니다. 몇 년 전부터 조금씩 진행되던 거라고. 만약 그때 신호를 알아채고 병원에 왔다면 이렇게 응급 상황까지는 안 갔을 거라고요. 노년기 몸은 조용히 경고합니다. 젊을 땐 아프면 확 아파요. 통증이 분명하고 불편함이 명확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게 되죠. 하지만 60대 넘어가면 달라져요. 아픈 게 애매합니다. 조금 불편하고 가끔 이상하고 참을 만한 정도예요. 그래서 대부분 무시합니다. 이 정도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조금 쉬면 나아지겠지. 아직은 괜찮아. 그렇게 몇 년을 보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큰 문제로 터집니다. 최 씨 같은 경우만이 아니에요. 당뇨, 관절, 골다공증, 치매. 대부분의 노년기 질환이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처음엔 작은 신호로 시작해요. 하지만 그걸 무시하면 몇 년 뒤에 돌이키기 힘든 상태가 됩니다. 문제는 그 작은 신호가 뭔지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병원에서도 잘 안 알려줍니다. 아직 병이 아니니까요. 검사 수치가 정상 범위면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도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스스로 알아야 합니다. 60대 이후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읽는 법을 배워야 해요. 의사보다 먼저 알아야 할 노년기 신호 7가지. 첫 번째 신호,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함이 사라진다입니다. 예전엔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했어요. 자고 일어나면 어제의 피로가 다 풀렸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달라집니다. 자고 일어나도 여전히 피곤해요. 몸이 무겁고 머리가 맑지 않고 개운한 느낌이 안 들어요. 잠을 잘못 잔 건가? 싶어서 더 오래 잡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신호예요.
회복 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젊을 땐 8시간 자면 충분했어요. 자는 동안 몸이 스스로 회복했으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회복 속도가 느려집니다. 같은 시간을 자도 예전처럼 회복이 안 돼요. 이 신호를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몇 년 뒤엔 만성 피로가 됩니다. 항상 피곤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의욕이 없어져요. 병원 가면 검사 수치는 정상인데 본인은 계속 힘들어합니다. 그럼 지금 당장 뭘 해야 할까요? 수면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시간이 아니라 질이에요. 일찍 자는 것, 자기 전 스마트폰 줄이는 것, 낮에 햇빛 쬐는 것. 이런 작은 변화들이 회복을 도와줍니다. 두 번째 신호 예전보다 회복이 하루 더 걸리기 시작한다. 50대 땐 무리하게 움직여도 하루만 쉬면 괜찮았어요. 그런데 60대 넘어가면 달라집니다. 오늘 무리했으면 내일도 여전히 피곤해요. 그리고 모레도요. 예를 들어 주말에 손자 봐주고 나면 월요일까지 피곤이 이어집니다. 예전엔 일요일만 쉬면 됐는데 이젠 월요일, 어쩌면 화요일까지도 불편해요. 왜 이렇게 체력이 떨어졌지? 하고 속상해하는데 이게 정상이에요. 나이 들면 회복 시간이 길어집니다. 문제는 이 사실을 모르고 예전처럼 움직인다는 거예요. 월요일에도 피곤한데 화요일에 또 무리하고 수요일에도 바쁘게 움직이면 피로가 쌓입니다. 몇 달, 몇 년이 지나면 몸이 무너져요.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회복 시간을 더 확보하는 거예요. 예전엔 하루 쉬면 됐다면 이젠 이틀 쉬세요. 무리한 다음엔 반드시 충분한 휴식을 넣어야 합니다. 너무 게으른 거 아닌가? 걱정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이게 지금 당신 몸에 맞는 속도입니다. 세 번째 신호 이유 없이 외출이 귀찮아진다. 예전엔 약속 잡히면 반가웠어요. 친구들 만나는 것도 즐겁고 새로운 곳 가는 것도 설레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귀찮아집니다. 오늘은 좀 쉬고 싶은데 다음에 만나면 안 될까? 집에 있는 게 더 편한데. 처음엔 오늘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요. 근데 자꾸 그래요. 약속이 잡히면 부담스럽고 외출 준비하는 것도 힘들고. 이게 세 번째 신호입니다. 기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몸이 피곤하니까 움직이기 싫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움직이지 않으면 더 피곤해진다는 거예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피곤해서 안 움직임 근육 빠짐 더 피곤해짐 더 안 움직임 더 약해짐. 이 신호를 무시하면 몇 년 뒤엔 집에만 있게 됩니다. 사회적 관계도 끊기고 우울감도 커지고 몸도 더 약해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외출을 줄이는 게 아니라 외출의 강도를 낮춰야 해요. 멀리 가지 말고 가까운 곳부터, 오래 있지 말고 짧게 다녀오기, 하루 종일 돌아다니지 말고 적당히 쉬면서. 외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몸 상태를 무시한 외출이 문제입니다. 네 번째 신호 식사량은 같은데 배만 나온다. 먹는 양은 예전과 비슷한데 살이 찝니다. 특히 배가 나와요. 운동을 더 해야 하나? 생각하는데 운동을 해도 배는 그대로예요.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집니다. 가만히 있어도 소모되는 에너지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근육이 빠지면서 지방이 늘어납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예전엔 소화가 됐지만 이젠 남아요. 그게 배로 가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내장 지방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내장 지방은 단순히 보기 안 좋은 게 아니라 당뇨, 고혈압,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좀 통통한 게 건강해 보이잖아 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노년기의 복부 비만은 반드시 관리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식사량을 줄이는 게 아니라 내용을 바꿔야 해요. 탄수화물 줄이고 단백질 늘리고 채소 늘리기.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근력 운동입니다. 걷기만 해서는 배가 안 들어가요. 근육을 키워야 기초대사량이 올라가고 지방이 빠집니다. 다섯 번째 신호 잠은 자는데 계속 피곤하다. 밤에 7, 8시간 자는데도 낮에 계속 피곤해요. 충분히 잤는데 왜 이럴까? 의아해하다가 나이 들면 다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잠을 자도 피곤하다면 수면의 질이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깊은 잠을 자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자다가 자주 깨고 꿈을 많이 꾸고 얕은 잠만 자게 됩니다. 시간은 충분히 자는데 몸은 제대로 쉬지 못한 거예요. 이 상태가 몇 년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만성 피로,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퇴, 면역력 약화. 온갖 문제가 다 생깁니다. 해결책은 수면의 질을 높이는 거예요. 늦은 시간 카페인 줄이기, 저녁 과식 피하기, 자기 전 스마트폰 보지 않기, 침실 환경 정돈하기. 그리고 낮에 적당히 움직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낮에 활동량이 너무 적으면 밤에 잠이 얕아져요. 6번째 신호 걷고 나서 통증이 다음날 더 심해진다. 운동하고 나면 근육통이 오는 건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노년기의 통증은 조금 다릅니다. 운동 직후보다 다음날 또는 다다음날 더 아파요. 예를 들어 오늘 등산 다녀오면 그날 저녁은 괜찮은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이 뻐근합니다. 그리고 모레는 더 아파요. 운동을 과하게 한 건가? 싶어서 며칠 쉬면 좀 나아집니다. 그래서 다시 운동하는데 또 똑같이 아파요. 이게 6번째 신호입니다. 회복 능력보다 운동 강도가 높다는 뜻이에요. 젊을 땐 무리해도 빨리 회복됐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 회복이 느려집니다. 운동 후 쌓인 피로가 다 풀리기 전에 또 운동하면 손상이 누적돼요. 이 상태로 몇 년 가면 관절이 망가지고 만성 통증이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동을 중단하는 게 아니라 강도를 낮추고 회복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운동 전후 스트레칭이 정말 중요해요. 노년기엔 특히요. 스트레칭 없이 무작정 걷거나 뛰면 관절과 근육에 무리가 갑니다. 7번째 신호 감정 기복이 커지고 짜증이 늘어난다. 요즘 이유 없이 짜증이 나요. 작은 일에도 화가 나고 기분이 자주 우울하고 감정 조절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갱년기인가? 스트레스 때문인가? 생각하는데 사실 이것도 몸이 보내는 신호예요. 몸이 피곤하면 감정도 불안정해집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예민해지고, 영양이 부족하면 우울해지고, 운동이 부족하면 불안해져요. 반대로 몸이 건강하면 기분도 안정됩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몇 년 뒤엔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로 발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나빠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을 다스리자는 말만으로는 안 됩니다. 몸부터 챙겨야 해요. 규칙적인 생활 리듬, 충분한 수면, 적당한 운동, 햇빛 쬐기. 이런 게 다 감정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매일 걷기가 독이 되는 경우. 걷기 운동이 좋다고 해서 매일 걸었는데 왜 몸이 더 안 좋아졌을까요?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걷기가 나쁜 건 아니에요. 걷기는 좋은 운동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걷느냐예요. 잘못된 걷기의 옛 첫 번째 근육 없이 걷기만 하기. 정신은 70세입니다. 5년 전부터 매일 아침 1시간씩 걸으셨어요. TV에서 걷기가 좋다고 하니까요. 처음 몇 달은 좋았답니다. 기분도 상쾌하고 잠도 잘 오고. 그런데 1년쯤 지나니까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가볍게 아팠는데 점점 심해졌습니다. 허벅지 뒷근육도 자주 당기고 발목도 불편하고. 병원에 가니까 근육량이 부족하다고 하더래요. 정신은 걷기만 하셨어요. 근력 운동은 한 번도 안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리 근육은 점점 빠지는데 관절에만 부담이 계속 쌓인 거예요. 걷기는 유산소 운동이에요. 심폐기능엔 좋지만 근육을 키우진 못합니다. 오히려 장시간 걸으면 근육이 빠질 수도 있어요. 특히 노년기엔 근육이 더 빨리 빠집니다. 근육이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걷기만 하면 관절이 버티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걷기 전에 근력 운동을 먼저 해야 합니다. 스쿼트, 런지, 계단 오르기 같은 간단한 하체 운동을 1015분만 해도 달라져요. 근육이 관절을 보호해주니까 걸어도 안전합니다. 잘못된 걷기의 예 2번째 스트레칭 없이 걷기. 강 씨는 68세입니다. 매일 아침 빠른 걸음으로 5km를 걸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볍게 뻐근한 정도였는데 몇 달 지나니까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아팠어요. 병원에서 MRI를 찍었더니 디스크가 살짝 튀어나와 있더래요. 의사 선생님이 물으셨답니다. 운동 전후로 스트레칭 하세요? 강 씨는 안 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걷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걷고 나서도 그냥 집에 들어와서 쉬었어요. 나이가 들면 몸이 경직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특히 그래요. 근육과 인대가 굳어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갑자기 빠르게 걸으면 어떻게 될까요? 허리, 무릎, 발목에 무리가 갑니다. 처음엔 괜찮아요. 젊을 땐 회복이 빨랐으니까. 하지만 60대 넘어가면 달라집니다. 작은 손상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 큰 문제가 돼요.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걷기 전으로 5분에서 10분씩 스트레칭 하는 거예요. 특히 아침엔 몸이 굳어 있으니까 가볍게 몸을 풀고 나서 걸어야 합니다. 걷고 난 후에도 마무리 스트레칭이 중요해요. 잘못된 걷기에 예 3번째 회복 시간 없이 매일 걷기. 매일 걸어야 건강해지는 거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루라도 안 걸으면 불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노년기엔 다릅니다. 매일 걷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회복 가능한 강도로 걷는 게 중요해요. 윤 씨는 72세입니다. 비 오나 눈 오나 매일 아침 걸으셨어요. 하루도 빠짐없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발바닥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족저근막염이었어요. 걸을 때마다 찌릿하게 아팠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대요. 일주일 정도 푹 쉬세요. 걷지 마시고요. 윤 씨는 불안했답니다. 일주일이나 쉬면 체력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싶었대요. 그래서 사흘만 쉬고 다시 걸었어요. 그랬더니 더 아팠습니다. 결국 한 달 넘게 걷지 못했어요. 완전히 쉬고 나서야 회복됐습니다. 노년기 몸은 회복 시간이 필요해요. 매일 걷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몸이 충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힘을 넣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월수금만 걷고 화목토일은 쉬는 식으로요. 혹은 하루 걷고 하루 쉬고. 그럼 운동량이 부족한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노년기엔 양보다 질입니다. 매일 무리하게 걷다가 다치는 것보다 적당히 걷고 충분히 회복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여기까지 1부를 마치고 2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